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 완벽한 삶에 균열을 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29살의 벤 카터입니다. 저는 마치 시계의 톱니다 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완벽한 일상 속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아리였어요. 아리는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에게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여자친구 수진이 저에게 맡기고 간 개였거든요. 잠시만 맡아줘, 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수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람에 날린 낙엽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지만요. 수진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저에게는 아리만 남겨졌어요. 마치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였죠. 아리를 보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수진이 떠올랐고 수진을 떠올리면 원망스러운 한국까지 모조리 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제 회사 매출에 폭탄을 터뜨리는 경쟁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필 한국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마치 독에 든 화살처럼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무서운 추진력 때문에 저희 회사 실적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이어야 했을까?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수진 때문이야. 수진이 떠난 후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아리를 볼 때마다 칼로 베인 것 같은 상처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이제는 사업에서까지 한국이 가시던 불처럼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만큼은 다행히 큰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제 스케줄에 맞춰주고 별다른 감정 소모 없이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었거든요. 마치 조용한 룸메이트 같은 존재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리와 저의 관계는 마치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단골 애견 미용실로 가는 것도 그런 루틴 중 하나였어요. 아리는 미용실에 가는 것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떨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고 마치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어른처럼 차분하게 따라왔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차우차우 한 마리가 왕처럼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 미용 예약했습니다. 제가 접수대에서 말하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벤 고객님. 아리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고객님이 먼저 와 계셔서요. 그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국계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손목시계까지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죠. 아, 안녕하세요. 리우라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하는 손에 마치 로션을 발라놓은 것처럼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전형적인 부유층의 손이었죠. 벤 카터입니다. 오, 진돗개네요. 리우가 아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싸구려 물건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시골에서나 키우는 개가 이런 고급 미용실에도 오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은 게 맞나요? 리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아리는 그런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가 다시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진돗개답게 한번 자리를 정하니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제 포춘이에요. 중국 황실에서 기르던 순혈 차오차오의 후손입니다. 리우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개를 소개했어요. 포춘이라는 이름답게 그 개는 정말 왕족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털도 윤기가 흘렀고 목에 찬 목걸이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포춘은 계속 아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아리는 그런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포춘이 미용비만 한 달에 $300는 나가거든요. 혈통이 좋은 개는 그만큼 관리비도 만만치 않죠.
마치 벤츠 자랑하듯 말하는 리우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깨 미용비로 $300라니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싸잖아요. 저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어요. 이런 사람과 감정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였거든요. 투자자와의 미팅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우도 마침 자신의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 쪽으로 가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 다 자리를 비운 사이 대기실에는 아리와 포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5분 정도 통화했을 거예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대기실에서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낑, 낑. 그 소리가 미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깨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급하게 뛰어가 보니 포춘이 아리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완전히 당황한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리는 전혀 반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용실 직원들이 달려와서 포춘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리의 목덜미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리우도 화장실에서 뛰어와서는 당황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포춘아. 포춘이 드디어 아리에게서 떨어졌지만 아리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리우의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진돗개가 뭔가 자극했거나 먼저 도발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뭐라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 다 한눈 팔아서 생긴 일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지. 리우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책임을 아리에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뭐가 도발이야? 내 아리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소 저답지 않게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 아리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거든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라고. 내 아리가 왜 너희에게 폭력을 감내해야 하지? 아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덜미에서 피가 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진정해. 진돗개가 원래 공격성 강한 게 아니야? 리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냥 쥐잡이나 하던 시골개 주제에 뭘 그렇게 난리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쥐잡이라고? 쥐잡이?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리우, 너 정말 무식하구나. 진돗개가 호랑이도 잡던 사냥개라는 거 몰라? 하. 리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호랑이? 그런 허풍 떠는 거야? 우리 차오차오는 진짜 중국 황제가 기르던 개인데. 허풍. 제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집과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는 수호견이야. 충성심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견종이라고. 세계에서 인정? 리우가 비꼬듯 말했어요. 한국 애들은 항상 그런 식이지. 자기들 것만 최고라고 우기고. 그런데 사실 한국 문화 대부분이 우리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연하지. 김치도 원래 우리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고 한복도 우리 한푸의 아류 아니야? K-팝도 결국 중국 시장 덕분에 성공한 거고.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어요.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나왔다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럼 BTS도 중국 덕분이라고? 맞지. 중국 팬들 없었으면 뭘 하겠어? 아시아 시장이 없었으면 빌보드는 꿈도 못 꿨을 거야. 중국 덕분? 제가 어이없어서 손뼉을 쳤어요. 한국어로 노래해서 전 세계 정상 찍은 거야. 미국 빌보드에서 몇 번 1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래미까지 노미네이트 됐고 UN에서 연설도 했어. 그래도 아시아 시장이 뒷받침해줬으니까. 그럼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끼어들었어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는데 전 세계 94개국에서 동시에 1위였다고. 리우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드라마는 그냥 자극적이어서 화제가 된 거지. 그런데 정말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뭐가 있어?
김치도 우리 파오차이 따라한 거고 음식 중에 진짜 한국 것이 뭐가 있어? 진짜 한국 것?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이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먹어봤어? 전 세계 95개국에서 팔려. 40억 개 팔렸어. 매운 라면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제가 어이없어 했는데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미용실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아, 불닭볶음면. 저도 완전 좋아해요. 요즘 저희 동네 마트에서 못 구해서 다들 안 달랐어요. 리우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에서 파생된 거 맞잖아. 한자도 쓰고 유교 문화도 그렇고. 또 그 소리야? 제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 것도 다 인도나 서역에서 온 거네. 면도 인도에서 왔고 차도 그렇고. 그때였어요. 미용실 원장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사실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장에 CCTV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리우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리우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아, 그럴 필요까지야. 리우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둘 다 자리를 비웠으니까 애매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좋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용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CCTV 모니터 가져올게요. 원장이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몇 번 터치하더니 화면에 대기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분이 전화 받으러 나가신 시각이 오후 2시 15분이네요. 화면 속에서 저와 리우가 각각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기실에는 아리와 포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리야. 제가 화면 속 아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리는 제가 앉아있던 의자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쪽만 바라보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답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포춘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아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리우가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포춘이 아리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리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포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봐, 아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포춘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거세져 갔어요. 하지만 아리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것 같은 표정으로 포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포춘이 갑자기 아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어요. 번개같이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낑! 화면에서 아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리는 포춘에게 전혀 반격하지 않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포춘을 물거나 핥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낑낑거리며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리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봤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리는 끝까지 반격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예요. 화면 속에서 우리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제야 포춘이 아리에게서 떨어졌죠. 미용실이 조용해졌어요. 원장과 직원들도 숨죽이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리우가 입을 벙긋거렸어요. 이건 우리 포춘이 잘못한 게 맞네요. 제가 아리를 내려다봤어요. 아리는 여전히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상처가 있는데도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리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우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리는 당신이 말한 그런 개가 아니에요. 진돗개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견이에요. 공격당해도 함부로 반격하지 않는 품성을 가진 개라고요. 리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리가 그때 일어나더니 리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리우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아리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리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리우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리우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CCTV를 보니까 명확하네요. 우리 포춘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게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리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우가 포춘을 내려다봤어요. 포춘이 훈련도 다시 받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아리를 바라봤어요. 아리는 여전히 리우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아리의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저는 계속 아리를 지켜봤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아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괜찮아, 아리야. 제가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내 아리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리우도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계속 미안해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우 씨.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편견 말이에요. 리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리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리우에게 다가간 거예요. 리우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아리야,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부르자 아리가 잠깐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리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게. 리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자기를 공격한 저한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리는 리우의 손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전혀 경계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리는 원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리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리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살짝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리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개를 쥐잡이라고 했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리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진돗개의 품성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리우 씨,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들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중국 문화도 정말 대단한 게 많잖아요. 아니에요. 리우가 손을 저었어요. 제가 먼저 한국을 무시했으니까요. BTS나 오징어 게임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리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화해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리를 다시 봤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2년 전 수진이 맡기고 간 짐이 아니라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진에 대한 제 감정도 미움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움이었어요.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리의 상처를 확인하며 저는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수진과 함께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벤, 이거 봐. 진돗개가 주인 구하는 영상이야. 수진이 신나게 보여줬던 영상이었어요. 진돗개가 불에 탄 집에서 주인을 구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아리의 조상들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진은 저에게 한국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줬었거든요. 벤, 한국의 한옥 구경해볼래? 정말 아름다워. 화면 속 기와 지붕과 처마가 어우러진 한옥의 모습. 그때는 시큰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치찌개 만들어줄까? 정말 맛있어. 불고기도 한번 해봐.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수진이 만들어주던 한국 음식들의 맛이 입안에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그냥 여자친구가 해주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BTS 새 앨범 나왔어. 같이 들어볼래? 수진이 들려주던 K-팝 음악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벤, 너희 회사 이름 뭐로 할래? 아직 정하지 못했어. 뭔가 연결을 의미하는 이름이면 좋을 텐데. 그럼 이음은 어때? 한국어로 있다라는 뜻이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는 의미지. 이음. EUM. 괜찮은데? 제 회사 이름 이음이 바로 수진이 제안한 거였어요. 한국어에서 나온 이름이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수진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걸요. 수진이 떠난 후에도 한국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 한국 스타트업 때문에 화가 났던 이유. 그게 다 그리움 때문이었어요. 아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2년 만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벤이야. 벤? 수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어떡해. 아리 때문에 전화했어. 사실 아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아리가 어떻게 지내?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착하게. 근데 수진아. 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 사업이 부도나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내 힘든 상황이 부담이 될까봐. 수진아.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 생계를 도와야 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수진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제가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 수진.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벤. 내가 갈게. 한국으로. 전화 너머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직한 팀원들에게 당분간 회사 운영을 맡기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한국에 가실 거예요?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이야. 사실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리가 보여준 용기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정리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된 거예요. 아리야, 우리 한국 간다. 아리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드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리의 여행 준비도 했어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서류. 아리도 이제 제 진짜 가족이니까 함께 가야죠. 아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네. 아리를 보며 말하자 아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진돗개인 아리에게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리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리야,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아리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도 말이야. 아리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저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수진과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정말 오는 거야? 응. 아리랑 같이. 아리도?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아니야, 벤. 내가 미안해.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비행기에서 아리는 제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아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구름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에는 아리가 그저 짐이라고 생각했었죠. 수진이 남기고 간 귀찮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리는 제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게 해준 선생님이었어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려준 존재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아리가 귀를 쫑긋 세우며 일어났습니다. 아리야, 도착했다. 아리가 꼬리를 흔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마 한국 땅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년 만에 만나는 거라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리가 보여준 것처럼 편견 없이 진심으로 말이에요. 문득 리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리우도 결국 아리의 진면목을 알아봤죠. 편견을 버리고 나니 진실이 보였던 거예요. 아리가 제 손을 살짝 하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펼쳐진 한국 땅을 보면서 아리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수진이 떠날 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잠시만 맡아줘, 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수진은 정말 돌아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리를 통해서 말이죠. 아리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의 아름다움,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아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 드디어 집에 왔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걸요. 아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나는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감사합니다.